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올해 30살인 남친이 있습니다. 사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 마냥 애틋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연인들처럼 투닥거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라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지만 이대로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면 이 남자와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싹 없애버릴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최근 열이 안 내리고 몸살 기운이 심해서 계속 동네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더라고요.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당일날 입원을 하고 보니 간염과 신장염에 걸렸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서 10일 넘게 입원해 있다가 어제 겨우 퇴원했네요. 그럼에도 아직 간 수치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기에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하기 전 푹 쉬어야 하고 금주를 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난 후 남친한테도 퇴원했다 연락했었죠. 참고로 남친 집은 항상 이맘때쯤이면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김장을 한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하는지라 김장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저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하기 전 김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지는 인원이 있어 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에는 잠깐 지나가듯 하는 말이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남친에게 연락해서 좀 전에 퇴원했어. 그래도 아직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조심하라고 하시네. 하고 말했더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래? 그럼 우리 집 다음 주에 김장하니까 네가 도와주러 오면 되겠다. 딱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응? 뭔 소리야? 농담이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김장하러 좀 와. 퇴원하고 한 주 쉬면 좀 괜찮아져. 라고 하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멍멍 짖어대더라고요. 퇴원하면서 약 받은 것만 해도 몇십 봉지이고 다다음 주에 꼭 오라고 하셔서 외래 진료까지 예약해 놓은 상태인데 김장이라니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퇴원했다는 말에 몸은 좀 괜찮아졌냐는 형식적인 안부의 말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김장 얘기만 해대는데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과 사귀면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더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장난해? 어떻게 오늘 퇴원하고 온 사람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김장하러 오라는 얘기부터 해. 내가 너랑 결혼을 했냐 뭘 했냐? 너네 집에서 김장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도와야 해? 라고 하며 다다다 따졌습니다. 사실 한참을 퍼부었던 것 같은데 흥분해서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근데 황당한 게 뭔 줄 아나요? 남친놈이 화내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친 집에서 김장하는데 도와주러 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기서 화내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장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 것 같은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욕이라도 실컷 해주시면 댓글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김장을 오라고 했다고요? 주작이라고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이런 집을 봐왔어서 못하겠네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아직 사귀는 단계인데
그 집 남정네들과 사귀는 등신 여자분들이 싹 다 가서 돕더라고요. 아무튼 당장 헤어지세요. 사귄 기간이 좀 되다 보니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쓰니 부모님이 아시면 몽둥이를 들고 메타작각이에요. 두 번째, 미친놈이네요. 저런 걸 남친이라고 달고 다니세요. 그릴은 제가 다 창피합니다. 빨리 헤어지세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출산하고 3일 있다가 김장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출산하고 며칠 있다가 일했다고 큰소리치면서 부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저런 얘기 하는 걸 보면 남친 엄마나 가족들이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가족 전체가 배려심과 공감력이 떨어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독신으로 살면 살았지 저런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간염의 신장염이 급성으로 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았다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만성으로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병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10일이나 입원했던 사람한테 김장을 도우라고요. 진짜 부부였다면 이혼 사유입니다. 어디서 저런 쓰레기를 주웠대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친놈이 김장 도우러 오라는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헤어졌습니다. 댓글에서는 왜 계속 만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이미 글을 올릴 때부터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여주며 네가 이런 놈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 글을 쓴 거였어요. 남친이 하는 소리가 서로 집안에서 만나는 걸 다 아는데 김장하는 거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되냐? 와서 다 하고 수육 같은 거 맛있게 먹고 가주면 되는 거야. 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는 김장하러 오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당연히 뭐라고 안 하겠죠. 일손이 하나 늘어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무엇보다 제가 그깟 수육 먹으려고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김장을 해주러 가야 하나요?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쪽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자기 집안 사람과 저를 비교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촌 와이프는 도와주러 온다는 둥 하면서 비교질을 해댔거든요. 아무튼 댓글 써주신 거 다 보여드리며 꺼지라 하고 정리했습니다. 내가 입원해서 겨우 퇴원한 건 눈에 안 보이고 머릿속에 김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만나겠냐? 연애하는데도 이런데 너랑 결혼하면 내 인생 종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라고 하면서요. 이후 대판 싸우고 헤어졌고 차단까지 한 상태입니다. 댓글로 시원하게 욕해주셔서 저도 같이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처럼 화내주시고 욕해주시며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기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삼촌이 딱 저런 인간입니다. 숙모가 맹장이 터져서 얼굴이 누렇게 돼서 누워있는데 네가 아프면 누가 김장하냐고 화냈다 하더라고요. 숙모가 열받아서 뭐라고 하니 폭력까지 썼답니다. 이후 그 집 아들이 지아빠 신고해서 지금은 집안 싸움이 돼버렸네요. 그 시험에는 며느리가 되면 아파 죽어도 김장하러 기어와야지 집안 분란 만들었다고 숙모 욕만 오지게 하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은 병에 걸려 죽어가도 기어와서 집안일을 돕다 죽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자라는 거죠. 정신병자랑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인생 종치입니다. 두 번째,
때마침 태어나자마자 김장에 부르는 걸 보면 쓰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하필 지금 입원해서 김장 못 부르겠네 하고 생각했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그놈의 수육 타령은 왜 이렇게 해대는지 꼭 수육 먹으러 오라고 꼬시더라고요. 전응아도 아니고 수육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튀어갈 줄 아나? 그래도 결혼 전에 본성을 드러내고 쓰니가 정신이 있어 헤어졌다니 다행입니다. 세 번째, 살다 살다 결혼도 안 하고 김장 운운하는 놈은 또 처음 보네요. 결혼을 했어도 그리 아픈데 김장하러 오라 하면 이용각이죠. 근데 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 이제 저 남자는 다음 여친에게 결혼 전에 절대 김장 얘기를 안 꺼낼 거니까요. 결혼 후에 하겠죠.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 이상한 남자인 줄 모르고 사기 결혼 당하는 여자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